자, 오늘 키워드입니다. 닭갈비 기내식, 막국수 기내식. 첫 번째고요. 그리고 김호중길 폐쇄 압박. 그리고 미주 한인 한국에서 보험증 밀려 진료 완전 차단. 이고요.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물로 된 로보택시, 또 팬다보로 중국 가는 한국인, 또 삼성전자의 위기, 그리고 AI는 자수하라, 또 티 대신 커피 마시는 중국인들, 또 비트코인으로 선거자금 받는 트럼프 등등입니다. 상당히 많죠, 오늘 키워드가. 그런데 오늘은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닭갈비 기내식, 막국수 기내식입니다. 무슨 소리냐? 강원도 춘천시가요, 항공기 기내식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선보이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춘천시는 대한항공과 이 지역 먹거리 세계화를 위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춘천시와 이 대한항공은 닭갈비, 막국수, 그리고 춘천시의 각종 가공식품 등을 활용해 해서 이 기내식 메뉴를 개발하는 데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가 미식도시다, 이것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표주자는 역시 닭갈비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요, 이 대한항공에 닭갈비가 기내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갈비가 성공적으로 기내식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어서 막국수, 그리고 이제 닭갈비를 캔에만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통조림 닭갈비 등등 차례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항 면세점을 통한 닭갈비, 그러니까 이제 통조림 닭갈비죠, 이런 걸 판매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닭갈비 좋은데 기내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상상을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고추장 냄새가 조금 향이 좀 많이 번질까봐 좀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이는데 맛은 아주 좋겠죠. 좀 피곤한데 약간 매콤한 닭갈비를 기내식으로 먹는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막국수, 이것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냄새가 좀 진한 것도 아니고, 막국수, 또 이제 입맛 좀 없고 그런 경우에 그 공항에, 비행기 안에서 막국수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하튼 각 지역마다 사실 그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죠. 이번에 그 화제가 된 강원도 춘천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춘천 닭갈비, 그리고 이제 막국수인데, 앞으로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닭갈비나 막국수를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정말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닭갈비와 막국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제 선호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도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닭갈비를 먹어본 외국인들 대부분이 다들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추후 춘천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 먹거리의 기내식이 또 추진될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김호중길 폐쇄 압박입니다. 한국에 김호중길이라는 게 있었군요 라는 생각을 하시죠? 네, 있습니다.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로 대형 사고를 친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때문에 경상북도 김천시가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경북 김천은 김호중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곳인데요. 김호중 씨는 그 김천예술고등학교, 김천예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천시는 2021년 김천에 그 김천예고 그 주변에 있는 일대 그 길을 하나 선정을 해서 약 100m 구간에 김호중 벽화도 크게 그려놓고 김호중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이곳을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김천시가 그때 들인 돈은 한 2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많다면 많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작은 그 시 예산이 2억 원이나 들어가서 만든 거죠. 그런데 김호중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그런 김천시의 작전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15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중의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 회원들에게는 이곳을 가는 게 성지순례 1순위다라고 꼽혔다고 합니다. 성지순례까지 표현을 할 건 좀 그런데 여하튼 꼭 가봐야 할 곳 1순위로 꼽혀서 팬클럽 회원들은 다 여길 간답니다. 그분들 숫자만 해도 꽤 되겠죠. 그러나 이 김호중 씨의 범행이 요즘 속속 드러나면서 이곳은 이제는 김천시의 애물단지가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 이름을 딴 길을 철거해야 한다라는 김천시 시민들의 그 여론이 비등하다고 합니다. 한 김천 시민은 김호중 길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느냐라면서 범죄자를 기념하는 길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폐쇄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구 홈페이지에 가면요, 댓글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김호중길 폐쇄하라 폐쇄하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김호중길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 이름을 이용해서 한 그런 게 많이 있죠. 연예인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지역을 홍보하려는 그 일부 지방자치제, 일부 지역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케팅이 이번에 이제 그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점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자치단체, 그러니까 각 지방을 알리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바로 효과를 내는 그런 특효약일 수도 있지만, 또 해당 연예인이 지금처럼 사회적인 무리라도 일으키는 그런 날에는 그 지방 명성에 특수약이 아니라 이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그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중국 팬클럽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역삼동의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에 승리 숲을 조성했습니다. 승리라는 이름을 갖고 와서 이제 뒤에다 숲을 붙인 거죠. 승리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팬클럽은요, 그때 승리의 26살 생일을 기념한다면서 나무를 무려 거기다가 200그루나 심었습니다. 엄청난 파워죠. 그리고 이제 팻말도 설치했습니다. 승리 숲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중에 그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서 아주 파렴치한 그런 혐의가 막 다 드러나자 승리 숲에 그 부지를 제공했던 강남구를 비판하는 여론이 엄청나게 줄을 이었습니다. 자, 각 지방이 연예인 마케팅을 했다가 효과는커녕 난감한 상황에 놓이거나 또 이로 인해서 설치했다, 철거했다 뭐 이런 걸 반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유명해졌다고 그걸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 지방 정부도 사실은 좀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김호중 씨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주환인 한국에서 보험증 빌려서 진료받는 것 완전 차단. 입니다. 최근에 한국이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요. 미국 거주 한인 등 재외 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수혜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한국에 가서 사실은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얼굴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친구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이제 아는 병원 이렇게 가니까 뭐 특별히 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 진료를 다 해주고 치료까지 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병원이나 의사 쪽에서 그냥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해서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보험증을 빌려준 그분과 이 병원이 너무 친해서 내일 내 친구 보낼 테니까 이걸로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또 시민권자 등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이제 시행됐잖아요. 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 그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추가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국 내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이건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신분 확인 제도가 이틀 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병원에 가세요, 신분증 가져가세요. 병원에 가세요, 주민증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를 홍보하는 광고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뭐 친구 등의 명의에 되어 있는 그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병원에 가서 살짝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그런 사례들, 이게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험증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거기서 컴퓨터 쳐보면 아, 이분은 건강보험 가입돼 있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꼭 건강보험증을 안 가져가도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은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게 없죠. 그리고 뭐 한국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외국인 등록증 이런 거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러한 아이디로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증을 외국에서 온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도용되는 그런 사례, 이런 사례가 2021년에는 한 3만 2천 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2022년에는 3만 7천 건, 그리고 작년에는 4만 1천 건 등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적발된 것만 그래요. 실제 적발되지 않은 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한국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는 그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은 외국 국적을 가진, 소위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영주권자 한인, 그렇게 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물로 된 로보택시입니다. 자, 로보택시,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택시잖아요. 그런 로보택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웨이모가 있습니다. 웨이모. 앞서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웨이모 하니까 꼭 중국 발음 같아서 이게 중국의 어떤 전기차나 무슨 중국의 자율주행차 이름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구글. 자, 이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관광 명물이 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 구글의 모 회사는 알파벳이라고 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구글의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은 거기 알파벳 클래스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가 알파벳이고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자회사가 구글이죠. 그런데 또 다른 자회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과는 형제 회사죠. 그게 이제 웨이모입니다. 자, 웨이모가 지난해 8월부터 상업 운행을 샌프란시스코 시작한 이후에 이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웨이모는 현재 이 지역에서 상업적 운행을 하고 있는 유일한 로보택시입니다. 그 전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거 로보택시, 크루즈라는 이름의 로보택시를 운행을 했었는데, 이딴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고가 많이 나서 운행이 지금은 크루즈에 대해서는 운행이 중단 명령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죽스라는 그 로보택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상업적으로는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로보택시는 웨이모가 the one and only 유일합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웨이모를 타는 것만으로 이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명물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서 웨이모 탑승 장면을 촬영을 하거나 또 일부러 그러니까 촬영하기 위해서 웨이모를 불러서 특별히 어디 갈 목적이 없는데도 웨이모를 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웨이모를 불러서 타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짝 찍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웨이모를 발견하면 막 휴대전화를 꺼내서 직접 영상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여행객은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한 뒤에 꼭 경험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이모를 탑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SNS에는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에 이 웨이모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타는 겁니까? 이런 걸 묻는 질문도 많고, 또 내가 꼭 타지 않더라도 어느 길에 가면은 이 웨이모가 많이 다녀요? 웨이모를 좀 잘 볼 수 있는 거리는 어디예요? 이런 걸 물어보는 그 댓글도 많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혹시 사시는 분들 계시면 웨이모 잘 보시고요. 또 혹시 웨이모 지나가는 거 보면 사진 찍어서 저희 댓글로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아닌 다른 데 계신 분들은 혹시 이곳에 가게 되면 웨이모 한번 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명품 유럽, 아주 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에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팬다 보러 중국 가는 한국인입니다. 네, 팬다. 판다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팬다에 유독 진심인 이 한국인들의 이 팬다 관광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더더욱이 그럴 것이 한국에 있는 팬다가 얼마 전에 다 중국으로 다 되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으니까 팬다 보고 싶어 라면서 아예 이참에 중국 관광이나 갈까? 이런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5월 이번 달 중국 패키지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5월에 비해서 무려 600%가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6배가 늘어난 거죠. CCTV는 직접 서울의 한 여행사를 방문해 보니 중국 사업부 직원들이 중국 여행 관련 고객 문의를 받느라 너무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CCTV 소속 기자들이 서울에 와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이런데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 패키지 여행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신이 없는 거 전화 받느냐고. 자, CCTV는 특히 지난달 초에 팬다, 이 푸바오가, 한국에 있던 팬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팬다를 테마로 한 여행 패키지 3종 세트가 한국에선 출시됐고, 이 해당 패키지 상품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은요, 이 푸바오의 인기에 힘입어서 팬다를 직접 가서 보기 위한 그 한국인들의 팬다 관광을 주제로 한 패키지 상품을 지금 여러 개 내놓은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한 예로 하나투어, 유명하죠?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중국 스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등 주요 도시의 관광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 있는 팬다 기지 두세 곳을 쫙 함께 둘러보는 이 테마 패키지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다른 중국의 도시를 보기 위해서 팬다를 보는 건지 아니면 팬다를 보기 위해서 가서 그 옆에 다른 도시를 보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땐 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팬다가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이렇게 중국 가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팬다를 관광하는 게 패키지로 들어가니까 그러자 한 달 새에 중국 여행 관광이 200%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예약자는 그 하나 투어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200% 늘었고, 예약자는 한화 투어만 봐도 지금 5월이 안 지났잖아요. 완전히 5월 20 며칠인데도 800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다 통틀으면 1000명은 너끈히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투어도 다 마찬가지고 1년이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결국 작년보다 600%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당 패키지 여행 상품의 비용은 60만 원대 후반에서 110만 원대에 이를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팬다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베이징을 갔다 온다든지 상해를 갔다 온다든지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한국에서 중국 가는 건 비행기도 2시간, 2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 팬다를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중국 관광보다는 몇십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럴 정도로 비교적 비싼 편이지만 예약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 귀여운 판다를 보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삼성전자의 위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DS 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슨 부문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그런 직책은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보면 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S 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한국에서 특히 경제권에서는요, 이 인사에 대해서, 전격 교체다, 이례적인 인사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왜 그러는 거지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DS 부문이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이 DS, 삼성전자에서 DS 부문이라는 것은 Device Experience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줄여서 DS죠. Device Experience 부문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사장급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모든 전자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마케팅, 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심장부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DS 부문의 수장을 교체했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사상 최대 폭의 적자를 지난해에 이룬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런 적자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룬 적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5조 원 가까이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고부가가치 상품인 HBM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이 뭐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이긴 한데 이거 HBM도 사실은 뭐 반도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또 일반적인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반도체,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시스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훨씬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팔게 되면 수익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순간 뒤처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이제 사장단 정기 인사를 7개월 앞당겨서 반도체 부문의 수장을 교체하는 이런 전격적인 것을 단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전형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또 배터리 사업에서 성과를 많이 낸 삼성의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주역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례적인 사장단 교체를 통해서 한국 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건전한 경쟁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도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보다는 훨씬 반발짝 지금 앞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좀 이겨내는 또 그 경쟁을 통해서 상호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아주 최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 간에 건전한 경쟁이 있다는 것은 뭐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경쟁이 또 너무 또 불합리하게 가서는 안 되는데 여하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세계에 나와서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AI는 자수하라 입니다. 요건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있죠. 자, 대통령 선거 그 과정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가 만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팽배합니다. 뭐 이전에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선거 있을 때 이미 그런 그 사례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이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AI를 사용해서 이 광고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 많이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이 사용될 경우에 시청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뭐 바이든 대통령,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서 막 얘기하고 연설하고 하는 그런 것 같이 했는데 어찌 보면 AI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실제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어찌 보면 AI 같기도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다들 그게 실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을 만든 겁니다. FCC가 미리 말하라는 것이죠. AI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AI 기술을 사용했다면 사용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하라는 겁니다. 자, FC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AI는 올해는 물론 그 이후에 앞으로도 이 정치 광고를 만들 때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서 그러나 정치 광고에서 AI의 사용은 특히 이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과 합성하는 그 딥페이크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그 걱정, 그 우려가 너무 높다라면서 이런 그 개정안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규칙안이 FCC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돼서 실행이 된다면 그럼 무슨 변화가 생기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무슨 케이블 TV 등의 그 정치 광고에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AI 기술이 사용됐습니다라는 것을 TV 같은 거에는 자막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고,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죠?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조그맣게 빨리 얘기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이 광고는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반드시 붙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앞서 이 FCC는 지난 2월에 전화 마케팅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목소리, 이 오디오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오디오 딥페이크는 금지시켰어요, 2월에. 그때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은요, 당시에 그 뉴햄프셔 주에서 민주당 예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활용한 소위 가짜 바이든 대통령 전화 선거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AI 합성 기술로 너무나 아주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나에게 직접 전화한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에게 살포한 거예요. 민주당원들에게 전화가 갔는데 받아봤더니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이번에 투표를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럼 민주당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나를 찍어주세요도 아니고 투표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AI를 활용해서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 똑같이 만들어서 뿌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 세력들이. 그래서 그때 황급히 다급하게 이 오디오 딥페이크, 목소리 합성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영상물, 또 선거 광고, 선거 정치 광고 이런 데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이건 AI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라, 이런 이제 개정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티 대신에 커피 마시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 사람들 티 좋아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테이블에 놓는 게 뭐예요? 물 나오기 전에 티부터 갖다 놓잖아요. 그 티가 또 이제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을 먹을 때 티가 뭐 기름기를 상쇄해 준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티를 많이 마시는데, 티 대신에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답니다. 취업난과 직장 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는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 티 대신에 커피를 점점 선호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NBC TV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NBC는요, 티는 여전히 중국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라면서, 하지만 일부 젊은 그 중산층 소비자들은 카페인이 담긴 커피가 그 경쟁이 치열한 그 취업 시장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더 효용성이 있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 예도 보도를 했는데요. 자, 올해 26살에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리 이제라는 사람은요, 최근 들어서 활력을 되찾기를 원할 때마다 매일 커피를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는 밀크티를 많이 마셨지만 지금은 커피로 바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33살의 프리랜서라고 밝힌 장지안이라는 사람은요, 직장 내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마셔오던 중국 전통 티 대신에 커피로 바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 청년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치솟는 등 취업 시장 한파 역시 젊은이들의 커피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의 나라, 티의 나라로 알려진 중국은 이제 어느새 커피의 나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요, 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 커피숍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브랜드 커피숍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이런 거죠. 자, 중국 내 커피 매장 수도요, 미국을 지금 능가한, 넘어선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커피 매장 수는 그 전해 대비 58% 증가했는데, 그래서 몇 개냐? 지금 5만여 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매장 수가 한 4만 개 정도군요. 미국보다 한 1만 개 정도가 더 많은 중국 내 커피 매장 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어느덧 커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11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아주 변화를 하나 보인 게 있는데, 변화 늘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변화를 보였냐?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가상화폐를 선거자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선거자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비트코인 69,000불, 한 7만 불 하는데 이거 하나 내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0.1개, 0.05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잖아요. 이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이미지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트럼프 후보 이 선거 캠프는요, 코인베이스 커머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상화폐를 선거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커머스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들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트럼프의 선거 캠프는 이 마가 지지자들은 새로운 가상화폐 선택지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우리는 11월 5일 대선을 위해서 전진하는 가상자산 군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서 이 가상화폐 자금 선거 군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선거 캠프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정치 자금을 받는데요. 그 정치 자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선에서. 당초 그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기존의 달러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게 뭐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건 뭐 사실 그야말로 가상에서만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현실에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현물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난 3월에는 무슨 말을 했었냐?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재선에 성공하면 비트코인 등 소위 그 가상 자산, 그 코인 사용을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완전 180도 바뀐 그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비트코인은 통화의 추가적인 형태로 떠올리기 시작했다라는 말까지 아주 찬사하는 그런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시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이민 희망자 쓰나미 이 문제, 참 길거리마다 그 불법 이민들 때문에 뉴욕시가 참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한 체류 기간,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보호소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일정한 체류 기간이 지나면 그 보호소에서 내쫓겠다라는 것입니다. 퇴거하도록 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뉴욕시는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한다라면서 한 달 전에 30일 통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받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짐을 쌀 준비를 하라 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그 정책 대상자는 자, 이번 주부터 바로 이 노티스가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한 250명가량에게 노티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티스 규칙에 따르면 23살이 넘는 독신 성인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족은 30일 이후에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3세 사이의 그 성인은 60일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가 좀 공격적으로 꺼낸 이 카드가 과연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날씨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강풍, 폭우, 야구공만한 우박 또는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 등등으로 인해서 주택과 차량 등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요, 콜로라도 주에서는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건물과 차들이 막 부서지고 데미지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박은요, 성인 그렇게 막 큰 덩어리의 우박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쌓여서 일부 차량은 이게 막 딱딱한 얼음 덩어리잖아요, 우박이. 막 이만한 그런 얼음 덩어리 같은 우박이 이만큼 쌓이니까 그 차량이 시동을 걸고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언론에 따르면 우박이 때때로는 이 야구공 크기만한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거 맞으면 죽는 거죠, 거의.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보다는 동물이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마 지역은요, 우박과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은 이 토네이도가 찾아왔다가 좀 잦아드는 순간에 이따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에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곳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유마 지역의 한 프리웨이 인근에서는요,
커다란 말 한 마리가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오와를 포함한 또 중서부 일대에는요, 강력한 토네이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오와주 경찰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이오와주 전역에는 그래서 18개의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위스코신주에는 하나의 경보, 또 미네소타주에도 하나의 토네이도 경보가 지금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는요, 강수량이 무려 160mm 사이의 비로 인한 홍수로 자동차들이 휩쓸려 내려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미국에서는 이 날씨로 인한 그 피해가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텍사스에서는요,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했으면 참 좋으련만 꼭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계신 곳에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